자, 지난 영상에서는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올림픽에서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란은 왜 참가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탄생한 마라톤이 단 2대회 만에 폐지될 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1904년 제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이 올림픽이 여러 의미에서 레전드 소리를 듣는 올림픽인데, 처음으로 금운동 메달을 수여한 대회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곳에서 개최한 대회이기도 해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대회지만, 이 대회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준 건 역대급 막장 운영을 선보였던 마라톤 때문이에요. 이 올림픽의 원래 개최지는 시카고였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세인트루이스에서 만국 박람회, 즉 엑스포가 열렸거든요. 지금이야 올림픽의 위상이 엑스포보다 훨씬 높아졌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규모, 명성, 근본 모든 면에서 만국 박람회가 올림픽을 훨씬 앞질렀기 때문에 자칫 만국 박람회에 밀려 대회가 망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 올림픽 조직위는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올림픽도 같이 개최하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세인트루이스의 위치였는데, 이게 거의 미국의 배꼽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수십 일에 걸쳐 배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해도 또다시 몇 날 며칠을 기차를 타고 세인트루이스까지 가야 되는 상황. 당시만 하더라도 선수 본인이 알아서 경비도 구하고 숙소도 잡아서 올림픽 행사장까지 찾아가야 하던 시절이라 올림픽 참가를 포기하는 선수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12개 나라에서 630명이 출전했지만 절대 다수인 523명이 미국 선수들로 채워졌을 정도로 국제대회라는 말이 무색한 미국의 전국체전 느낌의 올림픽이었다. 게다가 만국 박람회 부속 체육 행사 요런 느낌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번듯한 개회식과 폐회식도 없었던 건 물론이고, 경기를 치를 시설도 제대로 없어서 동네 공터에서 경기를 치르기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세심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마라톤에서 대형 사고가 터진 건 어찌 보면 필연이라고 봐도 될 텐데, 이번 마라톤에서는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흑인 선수가 그것도 2명이나 참가한 대회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 둘은 운동선수가 아닌 그냥 일반인이었다는 거. 만국 박람회 참가차 세인트루이스에 머물고 있었던 남아공 출신의 렌 타우니엔과 얀 마시아니가 그 주인공인데, 마라톤 참가 선수가 부족하자 운영진들이 이 2명에게 참가를 권유했고, 그렇게 운동선수도 아니었던 두 사람은 초인적인 힘이 필요한 마라톤에 출전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얀 마시아니는 운동화도 없이 맨발로 달린 게 아닌가 추측도 되는데, 이 둘의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참가자 중에는 쿠바 출신 집배원 펠릭스 카르바할도 있었어요. 이 사람도 참 못 말리는 게, 세인트루이스 오는 길에 도박으로 경비를 전부 잃고 어찌어찌 세인트루이스에 도착을 했는데 운동복도 챙기지 않아서 긴 바지에 워커를 신고 경기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다 못한 관객 중 한 명이 가위로 바지를 잘라서 반바지로 만들어줬다는 후문. 자, 이렇게 어렵사리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앞서 말한 대로 이번 마라톤은 처음부터 레전드각이 예정돼 있었던 경기 시각부터 선선한 아침이 아니라 가장 더운 섭씨 32도가 찍히던 오후였고요.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 포인트는 코스 통틀어서 오직 한 군데.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거. 당시 올림픽 수석위원 중에 제임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은 물을 먹으면 운동신경이 저하된다는 이론을 굳게 입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급수 포인트를 한 군데에만 설치해서 선수들이 최대한 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선수들을 통해 실험을 해보려는 참이었죠. 이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인지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번 대회에서 탈수 증세로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하리라는 게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첫 번째 탈락자가 탄생했는데, 그 주인공은 캘리포니아 출신 윌리엄 가르시아. 그런데 가르시아가 쓰러진 이유는 탈수 증세 때문이 아니었다. 당시 마라톤 코스가 흙먼지 자욱하게 날리는 비포장도로여서 엄청난 먼지가 폐와 위를 그대로 직격해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검사 결과 위출혈까지 발생해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은 또 있었는데요. 도박으로 경비를 날려버렸던 쿠바 사람 펠릭스 카르바할. 아무래도 돈이 없이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먹는 게 시원치 않았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뛰던 중 사과가 달려있는 나무를 발견. 그대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나무로 뛰어가서 사과를 허겁지겁 따먹었는데, 하필 이 사과가 썩어 있어서 그대로 복통이 강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너무 피곤했는지 그대로 낮잠까지 자버리거든요. 더 압권인 건 그렇게 꿀잠 자고 일어나서 결국 완주를 하긴 했는데, 펠릭스의 등수가 무려 동메달 바로 밑 4등이었다는 거. 자, 그럼 우승자는 누구였냐? 그 주인공은 뉴욕에서 온 벽돌공 출신 프레드 로즈. 낮에는 벽돌 쌓고 밤에는 마라톤 훈련하면서 실력을 키우다가 올림픽에 참가하게 됐는데 덜컥 우승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딸
금메달 앨리스 루즈벨트가 트로피를 수여하려는 순간 심판들이 달려와서 프레드 로즈를 실격 처리해버립니다. 사연인 즉슨 달리다가 쥐가 나서 길가에 앉아있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자동차를 히치하이킹해서 약 17km가량을 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태연하게 스타디움으로 뛰어들어왔고, 이걸 지켜보고 있던 관중들이 이 사실을 알렸던 거죠. 자, 이렇게 프레드 로즈가 가짜 1위라는 게 밝혀지고 관중들은 새로운 1위를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스타디움의 모습을 나타낸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대표로 출전한 토마스 힉스. 그런데 힉스에게서 이상한 행동이 관찰되는데요. 결승선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디움을 계속 달리고 있었던 거죠. 목격담에 따르면 코치들에게 실려가는 와중에도 팔다리를 허공에다가 허우적대고 있었다고 하는데, 토마스 힉스가 이상 행동을 한 이유는 바로 약물 중독 때문. 사실 토마스 힉스는 레이스 도중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게 되는데요. 코치가 그에게 건넨 건 물이 아니라 쥐약에 쓰는 맹독 물질 스트리크닌을 섞은 브랜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죠. 당시 스트리크닌은 신경에 자극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도핑에 관한 규정이 없던 시절 운동선수들이 흔히 쓰던 약물이었거든요. 토마스 힉스는 쓰러질 때마다 이 스트리크닌과 브랜디를 마셨고 결국 약물에 중독돼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직 32km가 더 남아있다고 정신착란을 일으켜 계속 스타디움을 달렸던 거죠. 이렇게 도핑으로 1등을 거머쥔 토마스 힉스는 현재 올림픽 공식 금메달 리스트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얼떨결에 출전해버린 남아공의 두 친구들은 어떻게 됐느냐. 둘 중 타오니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두권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들깨무리가 나타나더니 하필이면 타오니 엠만을 쫓아다니는 통에 정식 코스에서 1.6km나 벗어나 버리고 말거든요. 걔들을 겨우 따돌리고 다시 코스로 돌아와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9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걔들에게 쫓기지 않았다면 흑인 최초의 메달리스트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날의 마라톤이 얼마나 열악한 대회였는지 참가자 32명 중에 고작 14명만이 완주할 수 있었는데, 이는 올림픽 마라톤 사상 역대 최저의 기록. 우승자 토마스 힉스의 기록은 3시간 28분 45초로 이 역시도 역대 마라톤 기록 중 가장 느린 기록인데, 두 번째로 느린 기록인 파리 올림픽 기록보다 무려 30분이나 느린 기록이라는 거. 승부 조작과 역대급 막장 운영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난 마라톤은 마라톤 무용론까지 번지면서 정식 종목 퇴출 위기까지 번지는데요. 다행히도 다음 런던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건 물론이고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까지 투입된 마라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레이스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건 다음 편에서.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